구독, 좋아요. 오늘은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릴 게 있어서 기사 소개 이후에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희가 뭐 썸네일을 잡아 놓은 것처럼 이 중국의 시진핑이 배신으로 인해서 실각 위기인 것 맞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국내 소비자 물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극좌 진영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 때문에 물가가 오른 것이다. 여러분, 비상계엄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뭐 내란 탓이니 윤석열 때문이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유행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 2,000원이냐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6.9% 올랐어요. 예? 어쩔 겁니까? 물가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다 오르고 뭐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지난 6월 9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진짜 이러다 라면 2,000원 되겠어요. 진짜로. 진짜 2,000원 되겠다고요. 물가 잡을 생각 있어요? 예?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참 한심들 합니다. 그리고 정은경. 그 많은 논란에도 결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근데요, 본인 남편이 코로나 주식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논란 들고.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가 많다라고 언급을 했죠.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청문회 때 말끔하게 해명 못하면은 그 순간 바로 국민 기만입니다. 정은경 후보자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했죠? 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엄청나게 언론들의 조명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러한 논란,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 충돌과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언론 보도 잘못된 게 많다? 좋아요. 청문회 때 당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거는 정말 오판입니다.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권, 이재명 정권, 북한 핵폐수 논란이 YTN 보도도 나오고 뭐 이제 진짜 그냥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한 말도 안 합니까?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언제적 사진이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당시의 사진입니다. 방사능 테러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핵폐수와 일본의 오염 처리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국제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오염수를 처리해서 오염 처리수로 나온 겁니다. 방류를 한 겁니다. 북한 핵폐수 오염 처리 정화하는 비용이 얼만데 북한이 그 정화를 하겠느냐? 라는 의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정부는, 민주당은 저때 저 난리를 쳐놓고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죠. 내로남불 아닙니까? 국민 안전, 그때 당시에 국민 안전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위에서. 예? 어쩔 겁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자, 또 놀라운 소식.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임은정이가 이제는 검사장이 됐습니다. 야, 이게 승진, 파격 승진이죠. 예? 와, 실제로 이 파격 승진대에서 법조계 인사들 또 내부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능력이 없어도 줄 잘 서면 출세한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검사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은정 검사가 대표적으로 본인이 뭐 검사 커리어 내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게 뭐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하게 이런 수사를 정말 진두지휘를 잘해가지고 호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을 좀 돌이켜 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야, 참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에서 정말 좀 깊이 있게 다뤄볼 내용인데, 이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실각설,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정말로 실각이 된다면은 이후에 중국은 혼란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 경제, 지금도 뭐 몰락하니 많이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 나락으로, 더 바닥으로 향할 것이다. 끝도 없는 추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한다면,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한다면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 외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 중점으로 오늘 다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석 진행해 볼게요. 이재능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저희가 기사 브리핑을 좀 하면서 옆에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우선 논란인 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중국 얘기를 하기 네. 전에. 자, 저는 이제는요, 국민연금, 네. 저희 청년 세대, 또 저희가 같은 2030 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청년층 네네. 국민연금 반발이 엄청 거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고3도, 고등학교 3학년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 법 개정안 논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급 연령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장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의 기득권 혹은 뭐 4050 세대의 주머니를 불리는 그런 폰지 사기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도 이 소득 대체율을 방어하면서 이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을 의무 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만 18세 멋 모르는 그 학생들 교복에서 주머니 시쳇말로 삥 뜯어가지고 지금 기득권 세대인 4050 세대를 수혈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부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민주당이 본인들의 핵심 지지층인 이 4050 세대를 수혜 대상으로서 보다 공고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고3이 돈이 있습니까? 학생이 돈이 있어요? 용돈 받아갖고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용돈으로 연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입 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이제 보장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납부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편법에 가까운 악의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어떤 세대의 편을 들고 있는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희가 또 청년 당사자로서 맞아요. 미래 세대지 않습니까? 2055년에 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때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의 또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벌고 있는 거에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벌어야만, 2배 가까운 생산력을 가져야만 지금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2배 가까이 일을 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게 그렇죠. 아니고 삶이.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이 지금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져야 될 책임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어린애들 삥 뜯어서 본인들 먹고 사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비판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좀 부담하고 있는 세대예요. 너무 무거운 세대고 지금 뭐 당장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취업률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애도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을 낸다는 것은 청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너네는 희생만 해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개선이 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세대 간 형평성이라든지 시대의 설득이 이제 수반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도 어떤 세대 갈등이라는 부메랑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아마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거를 간과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편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2030 세대 저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너네 쓰레기야 라고 이미 갈라치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뭐 극좌 진영을 보면은 네. 아니 극우래요, 극우. 그렇죠. 2030을 극우화하고 일베라고 악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극우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4050만 끈끈하게 묶고 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묶고 가도 앞으로 뭐 한 20년은 더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에 지금 미래 세대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씁쓸한. 그리고 지금 물가. 네. 아니 이 정권 이제 한 달 됐어요.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됐는데 야 6월 소비자 물가 2.2% 상승. 심지어 이재명이 직접 언급한 우리 잼카라던데 극좌 진영은 잼카. 뭐죠? 잼카가? 이재명 각하에 줄임말 해가지고 잼카라던데. 별 단어를 다 만듭니다. 이 잼카가 직접 언급한 라면도 6.9% 올랐어요. 아 그래요. 야 이게 이번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뿌려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돈을 이만큼 뿌렸다고 벌써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억가성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당장 물가 상승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이재명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호황을 누리면서 코스피? 이재명의 경제 정책을 호평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희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코스피를 부양시킵니까? 코스피 지수를. 이것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의 호황이 우리나라에 부차적으로 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했던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현금 살포라든지 뭐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위시한 그런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책들 곧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수를 전혀 따지지 않는 그런 현금 살포를 계속 지속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더 오른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동산 상승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랑 이제 좀 격한 토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분께서 만약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잘할 거다, 뭐 물가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제가 좀 과감하게 제안드리건데 대놓고 그냥 내기를 하자고 하십시오. 아마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내기 못할 겁니다. 물가 상승 너무 확실하고요. 부동산 폭등 너무 확실한 상황이고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도대체 문재인 정부 이상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과연 내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잼카라 부르는 사람들도 돈 걸라고 하면 못 걸 거다. 못 걸죠. 절대 못 걸죠. 그래서 뭐 얘기 나오면 토론하지 마시고 내기하자. 2년 뒤에 물가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오를지, 폭등할지 안 할지, 뭐 부동산가는 폭등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내기하자고 하시면 아마 치트키 수준으로 승리하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국 시진핑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외교에 대해서 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대통령실이 7월 말에 이재명과 트럼프 만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7월 말입니까? 예? 7월 음. 초에 관세 유예 기간 끝나기 전에 그렇죠. 가서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7월 말에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 아무 거예요? 의미 없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안 만나주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일정을 제안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까 그 일정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민주당에서도 강유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나와서 뭐 일정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또 정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급선무인 상황에서 네.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의 핵심은 이 회담이 아니라 협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7월 8일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이 관세 유효기간 그 종료를 앞두고 이제 회담을 하겠다라는 그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니냐. 어차피 관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또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국민들이 본인들의 피와 땀을 더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냥 보여주기식 우리 미국이랑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뒤늦게 어필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 지금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정부의 그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4월 말에도 그 통상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 재무부 장관이 스캇 베선트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 최선의 제안들이 왔었고 빠르면 5월 중에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았고 정상회담은커녕 G7 한다고 캐나다까지 날아가서 그 트럼프 정부와 우리만 G7 국가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컨대 다 정상회담을 했어요. 우리만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뭐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정상회담도 못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뭘 한 거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나올 그런 뉴스 기사들에 대비해서 그 언론의 폭동에 대비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뭐 바쁘다는 둥 하면서 저번 G7 때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위한 초석을 벌써 앞에 깔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밖에 지금 나올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협상은 멈췄고요. 예. 외교는 실익인데 실익은 전혀 챙기지 못했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 방금 언급한 그 실익이란 표현 예. 이번 정부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로는 그렇죠. 외교도 뭐 실익 외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그렇죠. 자막 4번째 띄워주시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너무 아마추어 같다 이런 비판이 많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외교가 결국에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는 그런 키워드 마케팅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실익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어왔는가라는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그것보다는 쇼잉에만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내수에서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추진 같은 그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쵸. 사실 이런 것들이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외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그 외교상 결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거꾸로 트럼프에게는 저희가 이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외신 기자들이 지금 한국이랑 정상회담 추진 중이냐라는 것들을 또 크로스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본인들 위상이 또 같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그 인선부터 잘못됐다. 인선. 예. 그러니까 이 인선부터 그들의 전문성, 외교 전문성을 위시한 인선이 아니라 어떤 그런 사상적인 이념 편향적인 그런 인물들로 벌써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이 벌써 이 국내 외교가 아니라 국내 지금 내부에서 어떤 그런 시쳇말로 체제 전환에 가까운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바빠요 이미. 그 외부를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번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 양곡법을 추진하면서 지금 쌀값을 그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란봉투법 지금 추진하면서 결국엔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외쳐왔던 재벌 해체를 또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검찰 해체,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 해체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하기 바빠 죽겠어요. 소위 그래놓고 반대로는 배급제라고 하는 기본소득 하는 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교가 결국 실익과 결과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눈에 과연 들어올 것인가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체제 전환에 가까운 법안들을 추진하고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뭐 외국이랑 잘하고 있어라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 설파를 하기만 하면 될 뿐 굳이 이분들이 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왜 외교에 신경을 쓰겠냐라는 비판들도 일각에서는 나올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인선부터 잘못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